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회전하는 좌표계와 정지한 좌표계 사이의 그 가속도 관계식, 그 관계식을 응용하는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응용 문제는 쉽고 두 번째 응용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문제일 텐데, 이런 원판이 반지름 R인 원판이 어떤 표면을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그 속도는 V, 즉 원판의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는 V고 V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원판 자체는 또 원운동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판의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잡으면은 그 점은 등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판의 그 테두리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이 보여주는 가속도가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계를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이 원판에 부착된 좌표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X'하고 Y'이라는 좌표계를 마치 이렇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종이를 오려서 원판에다 풀로 붙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판이 회전하면서 X', Y'이라는 좌표계도 같이 회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판 위에 있는 한 특정한 점을 뭐 P라고 하고 그 P를 향하는 방향을 X' 방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이 회전하는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R, X'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P라는 점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회전하고 있지만은 회전하는 원판과 함께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그냥 고정된 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X'이란 거는 뭐냐면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X', Y' 좌표계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는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회전 각속도의 방향은 이 원판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 방향을 Z' 혹은 Z 방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Z 방향이나 Z 프라임 방향이나 이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프라임을 붙여도 되고 뭐 프라임을 안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전하는 좌표에서 보면은 이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V'이 0입니다. 회전하는 좌표에서 보면은 P라는 점의 속도가 0입니다. 따라서 코리올리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구심력은 있습니다. 왜냐? 구심력은 이러한 공식으로 주어지는데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러한 가속도가 나오죠. 0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것이 사실은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이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유도한 그 식을 여기에 다시 불러 보겠습니다. A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굴러가는 원판을 바깥에서 보고 있는 관성 좌표계, 관성 좌표계에 위치한 관찰자가 본 이 원판 위에 있는 한 점의 가속도입니다. A'은 뭐냐? 원판과 함께 돌아가는 관찰자가 본 이 P라는 점의 가속도입니다. 하지만은 P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죠. 회전하는 좌표에서 보면은. 따라서 A' 가속도는 당연히 0입니다. 자, 그럼 요건 뭐냐? 요것도 0이죠. 왜냐면은 이 P라는 점은 그 회전하는 좌표에서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건 요건데, 요거는 아까 계산했듯이 이러한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 고정된 좌표계,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의 이 P라는 점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적을 수 있었던 답을 이렇게 일부러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구했다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이 비관성 좌표계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판이 굴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운동이 병합된 것이다. 무엇이 병합되느냐? 하나는 병진 운동입니다. 병진 운동이란 것은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이란 것은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 물체의 각 부분이 회전하는 그 운동입니다. 자, 근데 질량 중심은 지금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가속도가 0입니다. 따라서 이 구르는 운동의 가속도는 오로지 회전 운동의 가속도에서만 나오지 이 병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회전이란 거는 그냥 원판이 돌아가는 원운동이죠.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이렇게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해서 다시 구해봤다.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습 문제는 굉장히 쉬운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일부러 좀 어려운 방식으로 한번 구해봤다 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발했던 그런 방법론을 좀 방법론에 좀 익숙해질 기회를 누렸다. 뭐 그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반지름 로짜리 어떤 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원 모양의 길이 있고, 마치 기찻길처럼 원 모양의 길이 있고, 그 위에 이런 바퀴 하나가, 뭐 기차 바퀴라고 상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바퀴 하나가 굴러갑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커다란 원의 중심점을 C라고 하면은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운동이 하나 있죠. 반지름 로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는 요 원판의 중심을 O'이라고 불렀을 때
O'에 대한 원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운동 두 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은 뭐냐면은, 자,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는 이 정지 좌표계의 관찰자는 요 P라는 점은 뭐냐면은 요 원판의 제일 꼭대기점입니다. 요 P라는 점이 갖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난감하지 않나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문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조각을 푼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합치는 방식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조각을 내느냐? 이 정지좌표계에서 P라는 점의 가속도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좌표계에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정지좌표계에서의 가속도 값을 구하자. 뭐 대강 말하면 그런 작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좌표계를 도입할 것이냐?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적은 이러한 좌표계를 도입할 겁니다. 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이 원판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항상 어디를 향하느냐? 이 큰 원운동의 중심점인 C를 향합니다. 그리고 Z 프라임은 어디를 향하느냐? 항상 이 큰 원의 수직인 방향을 향합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은 뭐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X축과 Z축의 X 프라임 축과 Z 프라임 축의 동시에 수직인 그런 방향이 Y 프라임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 프라임, Z 프라임은 어떤 면이냐면 이 원판이 속한 면을 나타냅니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좌표계가 아예 원판이 돌 때 같이 돌게끔 설정을 했죠. 이번에는 이 Y 프라임, Z 프라임이 같이 안 돌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뭐 왜 그러냐? 뭐 같이 돌게끔 설정을 해도 문제가 풀리긴 풀립니다. 하지만은 뭐 같이 안 돌게 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꼭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놓고 해도 풀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로 뭐 우리가 한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덜 헷갈리는 면도 있고요. 자, 일단 이 O'이라는 점 자체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O'이라는 점이 갖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 O'이 움직이는 속도가 V고 등속 원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O'이 움직이는 궤도의 반지름이 rho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는 V제곱 나누기 rho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그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니까 지금 위에서 설정한 좌표계의 모양을 보니까 중심 방향이 곧 x 프라임 방향입니다. x 프라임 방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이 원판이 궤도를 따라 돌아가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러한 좌표축이죠.
자, 이것이 O'Prime이 느끼는, O'Prime이 느낀다기보다 O'Prime이 보여주는 가속도입니다. 관성접표계의 관찰자가 보았을 때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O'Prime이라는 관찰자는 지금 이 C라는 관찰자랑 비교했을 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O'Prime이라는 관찰자가 설정한 좌표계가 이 C라는 관찰자가 설정한 좌표계에 비해서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크기와 방향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V 나누기 로가 바로 이 각속도의 크기가 되고, 각속도의 방향은 여기서 Z 프라임이라고 쓴 그런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죠. 말하자면 지금 오메가는 지구의 태양 주변 운동으로 비율을 들자면은 그 지구의 자전 운동은 빼고 태양에 대한 공전 운동만 표현하는 그러한 각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메가 값을 왜 표시를 하느냐? 결국 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앞서 유도했던 이 공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등장하는 오메가 자리에 지금 우리가 유도했던 이 오메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찰자 O'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O''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원판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원판이 지금 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O''이라는 관찰자는 그 중에서 병진 운동만 따라하는 관찰자입니다. 회전 운동은 같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O''이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판은 병진 운동은 하지 않고 회전 운동만 한다라고 보인다는 뜻입니다. O' 입장에서 보면은 이 P라는 점이 그냥 원운동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O' 입장에서 보면은 이 P라는 점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일단 방향이 이쪽 방향을 Y'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 P라는 점이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빠르기는 V니까 마이너스 V Y' 이러한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P라는 점이. 다시 말하면 O''이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 P라는 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리올리 힘도 작용을 한다라고 이 O''이라는 관찰자는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코리올리 힘의 크기가 얼마냐, 방향은 얼마냐,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오메가라는 거는 앞서 구한 이 각속도가 될 것이고, 이 각속도 오메가와 속도 V'을 외적을 시키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코리올리 힘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올리 힘의 방향은 X' 방향인데
x 프라임 방향은 뭐냐? O 프라임으로부터 C를 향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구심력은 있느냐? 아, 이 공식에다 그대로 오메가 벡터의 표현, R 프라임의 표현을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R 프라임이란 거는 이 O 프라임에서 O 프라임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의 이 P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자, O 프라임에서 봤을 때 P는 Z 프라임 방향을 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메가 벡터도 방향이 Z 프라임 방향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외적을 다 해봤더니 이게 이게 재밌게도 0입니다. 자, 이게 왜 0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왜 이게 0인가를 이해하기가 꼭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적인 결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고요. 뭐 굳이 직관적인 이해를 원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O'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고 P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면은 O' 입장에서 보면은 요 P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대략 그 정도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 경우는 뭐 억지로 어떤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게 0이 나오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해온 계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O'이라는 점은 그 자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C라는 점에 위치한 그 관성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O' 입장에서는 O' 입장에서는 어떠냐? 자, O'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P라는 점이 그저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원운동인데 그 원운동의 반지름은 B죠. 왜냐면 원판의 반지름이 B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는 V고 방향은 마이너스 Z 프라임 방향입니다. 왜냐? O 프라임하고 P를 연결하는 벡터가 Z 프라임이니까. 근데 가속도는 그 반대 방향이죠. 회전 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Z 프라임 방향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O'이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에 저 P라는 점이 갖는 가속도는 그걸 AO'이라고 쓰겠습니다. AO'은 요 값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코리올리의 가속도만큼을 더해야 이 C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 코리올리 가속도는 아까 조금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값이죠. 자, 그럼 이만큼을 더해줘야
C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의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O'이라는 관찰자가 O'이라는 관찰자가 그 C라는 관찰자에 비해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회전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고려를 한 것이고, 사실은 O'이라는 관찰자는 C에 대해서 원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O' 자체가 갖는 가속도가 또 있죠.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속도까지 더해줘야 합니다. 자, 더해주면은 바로 이 값이 되죠. 더해줘야 될 분량이.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계산한 그 가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인 답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정말로 정지한 좌표에서 봤을 때, 그 관성 좌표에서 봤을 때 이 P라는 점이 갖는 가속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요약문을 작성을 하길 바랍니다.